전 세계 경제계가 뒤흔들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가 일본을 초월한 지 무려 2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은 각국의 경제연구소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한 분은 이 데이터를 접하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으로 간주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상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숨겨진 특징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제학 이론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학자의 분석 결과는 곧 세계 경제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고 각국의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경제 이론과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의 어떤 특징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Hey, United 안녕하세요. States 저는 government, 미국 can I ask what our priorities 경제연구학자 are right 벨라라고 now? 합니다. Hey, Sophie. 그날도 Thank you for asking. 경제연구소에서 So 일하고 instead of gun 있었습니다. reform, 평소처럼 아시아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경제 지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틀림없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확했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것을 확실히 검증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일본의 다나카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실수일 겁니다. 하시면서 불쾌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화상회의에서도 다나카 교수님은 계속 지적을 하셨어요.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강경하게 나오셨는데 정말 난처했죠. 제가 찾은 데이터는 확실했습니다. 반도체, IT, 문화 콘텐츠 모두 한국이 앞서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산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죠. 결국 이건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과 일본 두 곳 다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숫자 확인이 아닌 두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에 가서 다나카 교수님을 뵙고 그 후에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려 했죠. 진실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구실 문을 닫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데이터를 넘어서 현실을 직접 보아야 할 때가 있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다나카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도쿄대학교의 웅장한 건물 안에 있었어요. 오래된 목재 가구와 책장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창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벨라 씨,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죠. 교수님은 오래된 경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보세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 전자제품 시장 점유율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교수님, 현재의 트렌드를 봐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신 시장 동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설명하려 했어요. 그러자 다나카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젊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요. 다나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일시적인 순위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죠. 도쿄 시내를 걸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최첨단이었던 전자상가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한국 브랜드의 제품을 들고 다니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너무 변화가 느려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솔직한 의견이 다나카 교수님의 주장과는 달랐죠. 스타트업 허브도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기존 체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죠. 저녁에 다나카 교수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도쿄를 둘러보니 어떠셨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제가 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노력했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처음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고민이 묻어났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오랜 성공의 역사가 만든 관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관성을 극복해야 할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과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입국장에서 소희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벨라 씨, 마중 나왔어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소희 씨는 한국의 신생 IT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에요. 첫 목적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심장부예요. 소희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만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생산한다고 했죠. 공장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로봇들이 자동으로 웨이퍼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 공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 소희 씨가 말했어요. 임원부터 신입까지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오후에는 IT 스타트업 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놀라웠어요.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 소희 씨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의 도전 정신이 느껴졌죠. 저녁에는 강남 한복판의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방문객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마치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놀란 것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소희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성장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문화가 완벽하게 융합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다나카 교수님이 이곳을 직접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이 서울에 도착한 날, 저와 소희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첫 일정은 스마트 병원 견학이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다나카 교수님의 중얼거림이 들렸죠. 병원 로비의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기계를 잘 사용하시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마침 한 할머님이 키오스크로 능숙하게 접수하시는 모습이 보였죠. 점심시간에는 일반 식당에 갔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QR가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소희 씨가 설명했죠. 다나카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시티 통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교통, 안전, 환경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미래의 모습 같군요. 다나카 교수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지하철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네요. 지하철 내내 고화질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셨나 봐요. 일본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드론으로 치킨을 배달시키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런 게 정말 일상인가요? 다나카 교수님이 물으셨죠. 다음 날 아침, 교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벨라 씨, 제가 너무 편협했나 봐요. 데이터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죠. 소희 씨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충격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운 복장, 수평적인 의사소통, 빠른 의사결정 과정.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마지막 날, 다나카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벨라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다나카 교수님도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다나카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벨라 씨, 제가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죠. 다나카 교수님은 노트북을 펼치시더니 며칠 동안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5가지로 분석해봤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었죠.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기존 시스템에 안주했어요.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죠. 이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건 의사결정 구조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수평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느라 기회를 놓치고 있었죠.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반면 우리는 너무 국내 시장에만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이 날카로웠죠. 네 번째로는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을 꼽으셨어요. 스타트업들의 활기찬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다섯 번째는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었네요. 이것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죠. 소희 씨가 가져온 커피를 마시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면 대대적인 개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새로운 연구 방법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수님의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협력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았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벨라 씨, 당신 덕분에 제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이 보고서를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시기로 했어요. 논란이 있겠지만 이건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결연한 표정이셨죠. 저도 제 연구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편견을 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에요. 떠나기 전 다나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벨라 씨,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해요.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보고서가 발표된 날, 도쿄대학교 경제학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니 말도 안 됩니다. 반발하는 교수들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 교수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죠. 소희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벨라 씨, 다나카 교수님의 보고서가 우리 회사에서도 큰 화제예요. 일본 최고의 경제학자가 한국의 혁신을 인정했다는 게 놀랍다더군요. 제 연구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세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도쿄대학교의 미래산업연구소를 설립하시고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직접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소희 씨의 회사는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덕분에 많은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혁신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에요. 다나카 교수님의 변화는 일본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연구소들이 생겨났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어요. 우리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수 없죠. 소희 씨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포럼이었어요. 젊은 창업자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제는 도쿄에 가도 변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젊은이들의 도전이 늘어났고 기업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벨라 씨의 연구가 이런 변화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1년 후 저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변화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에는 다나카 교수님의 변화 과정과 한일 양국의 새로운 협력 사례들을 담았죠.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 교수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벨라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